항등식. 알죠? 우리가 다음과 같이 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이 x는 4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2x-4는 2x-2다 이런 식도 있을 수 있어. 그치? 이런 식은 x에 1 대입하면 거짓말. 그쵸? x에 1 대입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같지 않지? 요거 거짓말.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4가 돼서 같으니까 참. x에 3 대입하면 6하고 4가 되니까 같다라는 것은 거짓말. 그래서 특정한 요렇게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우리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에 1을 대입해도 어떠니, x에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2 빼기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1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네? 참. x에 2를 넣어주면 4 빼기 4 2 곱하기 2 빼기 2 돼서 0 0 같네? 참. 우리가 x에 3을 넣어주면 6 빼기 4 2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요것도 같네? 참.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에서 우리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항등식은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구나. 요 x자리에 우리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구나. 내가 임의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구나. 요렇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식이구나. 요런 말이 적혀져 있으면 우리는 항등식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런 식을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전개해보면 같기 때문에 뭘 대입해도 성립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x제곱 x 상수항 요런 부분들이 다 똑같아져야 되겠구나. 좌변과 우변이. 요렇게, 얘 아니네. 요거죠. 좌변, 우변. 요렇게. 항상 같을 때 우리는, 항등식이 되겠구나.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뭘 구해? 미정계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치. 미지수의 요 개수들을 찾게 되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음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 찾는 거고, 요 항등식은 지금 어떤 x값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수를 이제 대입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적혀져 있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0, 1, 마이너스 이렇게 작은 수가 좋다라는 거. 적당한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문제를 보면 이제 요 가로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 보는 게 제일 베스트죠. 왜? 그 가로가 0이 돼서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됐지? 그 중에서도 우리 항등식에서 여기를 많이 눈여겨봤을 거야. 여기 문제 풀다 보면 요거 많이 봤지. K값에 관계없이.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요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을 묶어줬죠. 그래서 1차식이라면 뭐 x 값에 관계없이다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1차식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2차식이라면 요놈을 2차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가져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0이 돼야 되니까 요 a가 뭐가 딱 돼주면, 요 a가 0이 돼주면 요 x에 뭐가 들어와도 우린 곱하기니까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a와 b가 0이다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라는 소리고, 뭐 2차라면 마찬가지로 요 x자리, 요 검정색 자리에 어떤 x값이 들어와도 우린 0이 돼야 되니까 그 개수들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제 풀 때 활용 많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등식이었다라면 요런 식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뭐 썼어? 혹시 기억나나? 얘가 뭐 항상 0보다 커야 돼, 2차 부등식에. 아니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그거 뭐 썼어?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크거나 갖다 쓰면 큰일 나. 이렇게? 그것도 엄청 계속 물어보는 거니까, 부등식에서 그걸 이제 떠올려라는 소리고, 방정식에서는 얘를, 등식에서는 이걸 떠올리라는 소리야. 됐지. 항등식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 쭉? 야, 첫 번째 유형이네요. 수치대입법,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법인데 이제 수치대입법, 수를 대입하거나 개수를 비교해서. 이제는 많이 해봐서 뭐든 다 좋겠네. 야, 뭐 말 그대로 개수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모양의 형태를 지닌 식이 돼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서 핑크색 x제곱끼리 같고 파란색 x끼리 같아야 되겠구나. 주황색 끼리 같아야 되겠구나. 항수항끼리. 그래서 a는 3이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더해서 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비교를 해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뭐가 더 좋겠어? 수를 대입하는 방식. 그래서 베스트, 적당한 수인데 뭐 이렇게 가로 부분이 보이죠? 요런 것들이 뭐가 되는 숫자가 베스트? 0이 되는 숫자들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문자가 몇 개야 지금? 2개만 알고 싶으니까 숫자는 2개만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의 후보군은 0, 3, 마이너스 1, 마3이 있어. 뭐가 제일 좋니? 0, 또 하나 마이랄까요? 이렇게.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여기 보이죠? 여기 x마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b만 남고요.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여기 곱하기니까 없어지고,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이니까 3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마1 대입하면 여기는 마4, 여기는 마1이니까 4. 여기다 마1 대입하면 여기가 0 곱하기니까 없어져서 요것만 남게 되고, b자리에 바로 3 대입할까요? 그래서 5 마이너스 a가 4니까 a는 1이구나. 그래서 a, b 곱해서 3이구나. 요런 애 형태, 요런 게 이제 수치대입법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쭉쭉 넘어갈까요?
됐지? 야, 우리 요런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x에 대한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내림차순.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봤더니 x가 여기 숨어져 있네. 그래서 요거 a 더하기 2 x 제곱에 요렇게 하면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x, 아니다, 마이너스 a 제곱 x네. 그 다음 요렇게 해주면 2b 마이너스 bx는 0. 야, 그러면 a에 대한, 아니 x에 대한 2차 1차는 6이랑 6 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2a제곱 플러스 2b는 상수항이라 생각해서 는 0.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요 x자리에 뭐가 들어도 상관없이 우리 0이 되려면 요 개수들이 뭐다? 0이다 이렇게 두고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여기 a제곱 플러스 b가 0이니까 대입하면 4 더하기 b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4다. 이거 대입해서 확인을 해볼까? 대입해주면 8 마이너스 8 0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개수들이 0이다 이렇게 두는 작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2번. 요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서 이제 틀릴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걸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양 사이드에 있는 것을 잘 체크를 해야 돼, 지금. 지금 요거 문제 물어보는 거 보면 지금 요거 양 사이드 있죠? 상수항하고 최고차항. 요 A0랑 A50이 다 적혀져 있는지 빠졌는지 그걸 꼭 체크하고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요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라는 소리야. 야. 야, 우리가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유형이 생각이 나야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 생각이 나야지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이 잘 안 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 요 개수들 중에서 지금 A0, A1, A2, A3, 땅 A50까지 있는데, 야, 지금 2, 4, 6 이렇게 짝수들만 모으고 있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 안 적혀져 있네. 야, 우리가 요런 유형, 요 개수들의 이제 짝수나 홀수나 요런 것들을 원하는 문제라면 항상 요 개수들을 싹 다 더한 거. 요 형태, 싹 더한 형태, 요 개수들을 싹 다 더한 형태랑 하나는 부호가 번갈아 가는 형태가 필요하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A0,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땡땡땡 마이너스 A49 더하기 A50. 우리는 요 모양을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가져주자. 그 얘기를 하는겨. 야, 그래서 우리는 요 모양을 얻기 위해서 x에 뭘 대입할까? 그 생각을 가져줘야 되겠죠. 야, 우리 요 x자리 있거든요, 여기.
여기 x 보이죠? 여기 x. 여기 x 보이죠? 요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지 딱 요 모양이 살아남겠니? 지금 여기 A1만 봐도 돼. A1에 뭘 곱해야지 되는겨? 그치? 우리는 x에 1을 대입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 A1 봐. 요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다 뭐 대입해야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구나. 야, 그걸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응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A1 부분을 쳐다보고 우리가 뭘 대입해야 될지 그 생각을 가져주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는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야지. 앞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 있잖아. 상수항을 포함하여 모든 개수의 총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없었구나. 이게 지금 그거잖아, 그치? 야, 상수항을 포함하여 이게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 x세제곱의 개수, x49제곱의 개수, x50제곱의 개수잖아. 그럼 요게 지금 뭘 뜻하는 거야, 한국말로? 상수항을 포함하는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뜻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하여 모든 개수들의 총합은 1을 대입했지. 그렇다고. 야, 대입할게. x에 1을 대입해. x에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 뭐가 남습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하면 1 빼기 3 플러스 1에 25제곱이네. 1 적을까 그냥? 빼기 1 25제곱. 그 다음 여기는 A0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A1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리죠. 결국 요게 들어간다는 소리지. 땡땡땡땡땡. 그냥 갖다 붙일 거 그랬다. 요 그때 갖다 적을게. 이렇게. 야,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지금 요게 갖다 붙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게 이렇게 붙어질 거야. 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 여기다 그냥 1 25제 됐니? 요렇게. 야, 그러면 요게 뭐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2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25제곱이네. 왜 이렇게 커? 야, 아이고. 야, 우리는 요 두 개를 연립할 거야. 요 두 식을 요렇게 연립을 딱 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요 짝수들만 살리려면 요 두 개를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빼주면 A0, A2 다 없어지는데 짝수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의 2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요거 더하면 2A0 요거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요거 더하면 2A2 요거 더하면 사라지고 야 땡땡땡땡 이것도 더하면 사라지고 딱 먹어 2A50 이렇게 남는 거 보이니? 야, 요거를 2로 나눠주자. 2로 이렇게. 요거를 2로 이렇게 나눠주면 2의 4의 25제곱 마이너스 1은 A0
A2 땅땅땅 A5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됐나요? 이렇게 2로 나눠주면 그럼 이게 답이 되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치 그쵸. 지금 문제를 보면 딱 요거 요 뒤에 거만 적혀져 있다라는 거 보여? 지금 이렇게 요거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요거 A0가 없지. 그걸 꼭 확인을 하라는 소리야. 항상 생각이 나. 요거 때문에 항상 많이 틀린다라는 게. 야, A0는 지금 누구니? 상수항이거든? 상수항을 알고 싶으면 X에 뭘 대입하면 딱 좋겠니? 0을 대입하면 딱 좋겠죠? 자,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 주면, 여기 1은 A0에다가 여기다 0 대입하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A0가 이렇게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야, 요놈이 지금 이렇게 1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걸 2항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A0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됐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혹시 A50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고차항의 개수? A50, 요거 X50제곱의 개수. X50제곱은 요놈을 25제곱 했을 때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요놈만 25제곱을 했을 때 X50제곱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 개수가 1인 거 보니까 1X50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상수항도 우리가 0을 대입해서 풀기는 했지만 요 1을 25제곱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항도 1이구나는 이렇게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조심할 거는 생각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돼. 그거를 이제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도 이거 단골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필수요. 이것도 그 정도로 많이 나왔어. 이걸 안 보고 시험 보러 간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자주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알 수 있고. 야,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갈까요? 요거로 합시다. 자주 보이는 형태. 야, 엄청 많이 봤죠? 이거 47번. 너무 단골이라서. 자, 다음같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요 말을 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치. K에 대한 내림차순. 요렇게 K를 가지고 있는 거 K로 다 묶어주고, K가 없는 거 뒤에 요렇게 상수항 묶어줘서 는 0 으로 정리를 하자. 요거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 말을 딱 봤을 때 다음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고, 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K 자리에 뭐가 들어와도 우리 0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요 가로 부분, 요 개수들이 뭐다? 0이다. 그치. 이렇게 둘 생각. 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야, 그리고 나서 다음 줄을 읽어봤더니, 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예, 근이래, 1이. 요 소리는 뭐야, X에. 1이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럼 x에 1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1 대입해. 1. 여기다 1 대입해주면 2 pk. 여기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p제곱 k. 플러스 2k. q 더하기 2는 0. 그래서 k가 여기에 있죠. k가 되게 많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 k 이렇게 묶어주고 나머지 q 더하기 3은 0 이렇게 묶어줬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라? 여기를 0이라고 두자. 이렇게. 야, 그럼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0이 돼서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라 p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q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1과 마3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구나.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됐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항등식 얘기해 줄 수 있고. 나머지 정리네. 나머지 정리. 자, 우리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원할 때 요럴 때 쓰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목과 나머지를 다 알고 싶으면 직접 나눴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나머지만 원할 때 쓰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머지 정리는 지금만 쓰는 게 아니야. 고1, 고2, 고3 계속 쓰는 겨. 이거. 그래서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다. 즉 x-a로 나누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가 생각이 나서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fx는 를 x-a로 나눈 나머지. 야,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궁금해. 요 r이라고 합시다. 요게 이렇게 궁금해. 야,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으로 적으면 fx는 x-a로 나누면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야, 요놈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수치 대입법을 할 때 베스트는 누구라 그랬어? 가로가 0이 되는 거, 그치? 더군다나 지금 얘 몫이 뭐인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죠? 그러면 항상 우리 나머지 정리 요 파트에서는 요 나누는 놈, 요 제수가 0이 되는 걸 항상 대입을 하지. 야, 우리는 요놈이 0이 되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해보려고 해. 야, 그래서 x에 a를 이렇게 대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요 x 자리에 a를 딱 대입을 해주시면 fa는 a 빼기 a 곱하기 qa 더하기 r이 되는데 요게 0이잖아 지금. 그쵸? 그럼 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0이 돼버리고 요거 r만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야, 그러면 우리는 fa가 r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 r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나머지 r, 요 나머지 r이 fa 값이라는 소리야. 요 fa라는 게 뭐야? 얘죠. 요거 요 1차식 나누는 놈,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요 p제수 자리에 대입만 해주면 그게 곧 나머지다 라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요 제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서 p제수에 대입만 해주면
아, 그게 곧 나머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자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x-a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어. 그럼 a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야, 요놈으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어. 아, 그럼 네가 0이 되는 x값인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만 해주면 그게 곧 나머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야, 뭐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항등식으로 적어서 항상 수치대입법으로 풀 건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 뭐 1차식으로 나누면, 요 재수가 뭐 1차식이면 나머지 정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적는다라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a라고 더라, 이렇게. 근데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는 것도 좋죠. 야, 2차식으로 나누면 이놈은 그거보다 작아야 돼서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두라는 거. 야,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거보다 작은 2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두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나누는 거에 따라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가 궁금하다라면 이렇게 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등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수치대입법을 쓸 거라는 거.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고, 야, 인수가 무슨 뜻이야, 인수? 사전적 의미가 뭐야, 인수? 숫자에서 약수가 뭐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인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야.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되게? 0이 되게 하는 놈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야, x-a가 인수야. 그러면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면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생각을 가져줄 수 있죠.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해? 얘가 0이 되는 a를 대입한 게 0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야, 우리가 그거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다. fx가 x- 나누면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다. 그럼 x에 a를 대입하면 fa가 0이다. 요 생각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아,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a를 대입한 게 0이구나. 요 생각. x-a를 인수로 가져. a를 대입하면 0이구나. x-a로 나누어 떨어져. a를 대입하면 0이구나. 요 생각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우리는 요것도 중요해. fx가 x-a와 어떤 식을 곱한 거구나. 요 x 빼기 a라는 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요것도 중요하죠. 요게 무슨 말 하는 거겠어? 조금 전에 하는 소리가. 요런 소리야. 우리 2차 방정식 근 때처럼 생각하면 돼. f1이 0이야.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어. 그러면 fx가 뭘 가지고 있구나?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요놈과 어떤 식을 곱한 거겠구나. 요런 생각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런 생각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똑같은 소리니까 이렇게. 그럼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문제 좀 풀어볼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쪽에서는. 그죠? 나머지 유형이 몇 번 깨지겠냐? 요런 거야. 나머지 정리. 요거. 야, x-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뭐 하라고? 요 제수가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라고. 이렇게. 그치? 그럼 나머지 정리라는 거지, 이게. 야, 나머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눌 필요도 없고 조리제법을 쓸 필요도 없어. 그치? 2만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16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6이다. 요거. 직접 나누고 조리제법 틀린 말이 아니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딴 거 풀어야지 우리. 딴 거 어려운 것도 많을 텐데. 거기에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 까먹지 마시고요. 다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요런 것들도 나머지 정리는 항상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라 그랬죠. 항등식으로 적어볼게. p x는 x제곱 더하기 2x-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야, 그리고 우리 궁금한 게 뭐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우리 요놈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 답이겠구나. 이 값이 답이라는 소리야. 그쵸? 그럼 p 1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찾아 놓을 수밖에 없겠죠? 야, 항등식에서 우리가 보통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항상 요 제수가 0이 되는 걸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치 대입법을 쓸 거니까.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놓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야, 항상? 그래서 요 제수가 인수분해가 되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분해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놓는 게 좋고요. 자, 수치 대입,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궁금한 게 이거야. 그럼 당연히 요 x 자리에 1을 대입해 보셔야 되겠죠. 야, 그럼 p1는 1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 0 곱하면 0이 돼버리고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1 대입해주면 2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 7이구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7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항등식으로 적고 대입. 요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고. 아, 66번 한번 풀어볼게. 최고차의 개수는 1인 2차식이래. px는 야, px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럼 가를 보자마자 우리 떠올라야 되는 게 누구겠어? 그쵸. 그쵸. 1을 대입해 봐야 되겠구나. p1이 나머지 1이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도 같은 방식일까요?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2를 대입하면 2, P2는 2. 그래서 P2는 1이구나. 요렇게 우리는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 나에서 얻을 생각, 요렇게 할 수 있겠네. 대입합자. 지금 대입하는 게 심적으로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자,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지금 요걸 대입해서 세도 돼. x에 1을 대입하면 p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나오고, x에 2 대입하면 p2는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여기서 p1 요놈이 1이라고 했고 요놈은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연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그냥 바로 연립할게요. 여기서 바로 빼줘버리면 요거 빼면 마3 마a는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는 마3이 되고요. a에 마3을 대입해서 넘기면 b는 2가 3이 될까요? 이렇게 맞니? 야,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a, b를 구했으니까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해 주면 16 빼기 12 더하기 3 4 더하기 3 7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야, 우리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해보자. 뒤에 있는 걸 원해서 응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놈과 요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자, 잘 봐. 야, P1이 2니까 P1에서 1을 빼면 0이죠. 요거 2항에서 P2에서 1을 빼면 0이죠. 야, 요놈을 가지고 식을 하나 세워보려고 해. 야, P x-1을 이렇게 볼게. 보여? 야, 요놈이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는 소리지.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는 소리지. 그럼 인수정리 아니면 근이라고 생각해도 돼. 야, 요 놈이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 또는 x 빼기 인수정리에 의해서 내가 1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다.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0이다. 1 대입해서 0이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x 빼기 1이 있다. 2 대입해서 0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 야, 우리가 지금 요 사실을 보고 x 빼기 1과 x 빼기 1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가져줄 수 있겠니? 요 생각.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 근이 1과 2야. 그러면 우리 x 빼기 1, x 빼기 이렇게 식 적을 줄 알잖아. 그치?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을 잡아주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성립, 2를 대입하면 성립. 지금 요 x자리에 1,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1, 2. 아,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요게 몇 차식이야? 2차지. 최고차의 개수는 뭐야?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겠어? 여기에 뭔가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요 말 때문에 1이 곱해져 있다라는 소리지. 2, 1.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요 1은 곱하나?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고요. 그럼 px는
요 1을 넘기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1이다. 요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겨. 요 놈을 물론 전개하면 지금 요 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야, 근데 전개할 필요도 없어. 우리 4 대입할 거니까. 요다 바로 4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지. 요다 4를 대입해가지고 바로 7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야, 뒤에 있는 놈 활용을 위해서 우리 요렇게 아이디어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뒤에 있는 문제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힘내. 파이팅. 파이팅. 요거로 가볼까? 70번. 70번 얘기할게요. 야, 두 다항식 fx와 gx가 있고, 야, fx의 x제곱을 곱한 게 gx네. 그치? 야, gx랑 요거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를 더하면 요놈이 만들어진대. 야, a, b를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gx잖아. 요거 gx 자리에 요게 gx니까 요놈을 쏙 대입을 해볼게. 대입. 자, 그러면 요 놈을 요거를 딱 대입해서 적어주면 x제곱 f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f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 그대로 갖다 적은 거야. 이거 그대로 오른쪽도 그대로 갖다 적을게. x 세제곱 ax 제곱 2x 플러스 b다. 이렇게 대입만 한 거야. 이거 초록색만 대입만 해서 적은 거야. 야, 그리고 나서 좌변을 봤더니 야, 요렇게 똑같이 fx가 곱해져 있으니까 fx로 묶어줄게. 좌변을. 그래서 fx로 좌변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앞에는 x제곱 뒤에는 3x제곱 더하기 4x 요렇게 곱한 거 야, 그럼 여기 4x제곱 더하기 4x에 fx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요놈을 4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fx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좌변만 bx 대입해서 정리를 한 거야. 이렇게 fx로 분배법칙 묶어줘서 공통인수 묶어줘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됐죠? 여기까지? 야, 우리 뭐 할 거냐면 어휴, 이거 B인지 6인지 구별이 안 되네 내가. 야, A, B를 찾으면 되니까 야, 수치 대입법을 쓸까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잖아 이게. 야, 요거 보니까 뭐 대입하고 싶니? X에 0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죠? 이렇게. 그러면 0을 딱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 0 곱하기니까 딱 버리고 여기다가 0 0 0 집어넣으면 b만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번에는 마이너스를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해줬더니 여기 0 되네. 그럼 곱하기 0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요렇게 근데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0이겠네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0이 되니까 a는 3이구나. 요렇게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된 거야? 됐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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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다 했어. 아이 멀었네. 우리 30분에 끝나는 거니? 자, A, B를 찾았고요. 우리 결국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G 4가 궁금한 거지. 그리고 G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G4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G가 여기 있거든? 가에다가 X는 4를 넣어주면 G4는 16F4야. 그럼 F4가 궁금한 거네, 결국. F4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A, B를 찾아서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 다시 한번 적어주면, 4x x 플러스 1 fx는 x 세제곱 a가 3이었으니까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f4가 궁금하니까 여기다 바로 4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fx를 찾아볼까? 정리해서 여기를 x로 묶어줄게요. 그럼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좌변 우변을 비교할게.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니? 4 양변에 요거를 이제 초록색을 지우고 생각하면 요 4fx가 요 4fx가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요렇게 알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뭐 그냥 구할 수도 있지만 fx는 4분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f4는 4분의 6 2분의 3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24가 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소리겠죠. 요렇게. 물 마시고 와. 야, 여기 67번에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뭐야? 요놈도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야? 3분의 2지. 근데 우리 요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조리제법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요 상태로 똑같이 3분의 2를 대입해서 조리제법은 사용할 수 있지만 원래 조리제법은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놈이야. 이거를 틀로. 내가 조리제법을 쓴다. 얘를 1차식이니까 3분의 2 대입해서 써봤잖아. 그치? 얘도 3분의 2 대입해서 쓸 거고. 그치? 근데 조리제법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3분의 1을 대입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만들어 준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조리제법을 쓸 때 주의사항이 있었죠. 몫을 적을 때. 요 개수가 1이 아니면 꼭 몫을 적을 때 그 숫자로 나눠주라고.
그걸 꼭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죠. 야,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지금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어떤 나머지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쵸? 그래서 요 주어져 있는 식을 바꿀 거죠. 지금 야, 요 놈을 3으로 묶어? 나눠? 야, 똑같이 이렇게 3분의 1을 곱하면서 3을 곱하면 식의 변화는 없는 상태죠? 내가 곱하면서 나눴으니까 식의 변화는 없는 상태. 그거를 이렇게 곱하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곱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요 뒤에 거 3qx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r이다. 이렇게. 야, 그럼 지금 보면 내가 요 3x-2로 나누었을 때랑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똑같은 상태니까. 근데 어디가? 요 몫을 보면 지금 달라지고 있죠. 야, 요 나머지가 아니 나누는 요 재수가 어떻게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조리제법에서 나온 몫은 내가 되는 거잖아. 이거를 요 3으로 나누어서 적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3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을 나눠서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될 수 있어서 조리제법에서 요거를 꼭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가 3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3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답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거,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R. 그래서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겨. 요거 뭐 얘기할 수 있고, 요거 얘기해 볼게. 나머지 정리, 나머지 생각해 보자. (26은) 21 더하기 5 이렇게 되지. 2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되니? 6, 4, 24, 2 되는 거 알 수 있지. 지금 하는 거 잘 봐. 성질이야. 요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똑같이 4로 나눈다. 요거 나머지 2지. 요거 4로 나누면 나머지 뭐야? 4로 나누면 나머지 5? 1. 목 말고 나머지. 이거 4로 나누면 나머지 뭐야? 1. 그치? 그럼 지금 얘를 나눈 나머지와 얘를 나누는 나머지를 더하면 지금 요거 만들어지는 거 보여? 보여? 자, 22 더하기 3, 22 더하기 4라고 적어볼게. 이것도 26이지. 얘 4로 나누면 나머지 뭐 돼? 요거 4로 나누면 나머지 뭐 돼? 0. 더하면 2 만들어지는 거 보여? 요걸 알아야 뒤에 있는 응용된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풀 수 있고. 우리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누구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게 어려웠잖아. 그치? 대입할 게 부족한 놈. 걔가 어려웠잖아. 그 한 문제. 기억나? 그 싫었던 그 한 문제. 그런 류의 문제를 풀려면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23 더하기 3 이렇게 할게. 4로 나눈 나머지 뭐야? 4로 나눈 나머지 3. 그럼 더하면 6이지. 4로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근데 그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결국 2가 나오는겨? 결국 2가 나오지? 야, 요 나머지와 요 나머지를 지금 6이 나왔는데 2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지금 요게 6이 되는데 요 6을 더 나눌 수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4로 더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온다라는 거 보이지? 결국 같게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야. 야, 24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4로 나누면 0, 4로 나누면 2, 그치? 더하면 2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야, 지금 얘가 4 곱하기 6, 4가 곱해져 있으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겠죠? 그치? 요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7이야.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 아이고,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뭘 곱하면 되는겨? 3 플러스 4라고 적어볼게. 이렇게. 야, 요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 그러면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x 되고, 야,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2x 플러스 7이 되니까 요번에는 2를 곱해서 2x 플러스 2가 돼서 5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다 있어. 야, 요거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나머지 뭐 나오니? 5 나오죠 지금? 보여줬지? 야, 요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뭐 나와? 계속 잘못됐나? x제곱 여기 2x네 미안. 2x 3x 플러스 2 여기 5 쏘리 식을 잘못 적었어 처음부터. 그럼 같은 말이지? 이거 전개하면 요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뭐 나와? 0 나오죠? 지금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0 나와. 그럼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 나와? 못 나누면 그대로잖아, 그치? 5 나오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지금 요 5 같아지는 거 보여? 그치? 항상 요 성질들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지켜봐 줘야 돼. 지금 요놈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요놈을 x 플러스 1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는 나머지의 합이 얘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을 싹싹싹싹 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근데요, 왜 못 나누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상태니까. 나눌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지. 뭐 세트가 17개가 있는데 5개씩 공을 모으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 2개 남는다라는 말 쓰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그냥 2개 있으면 아예 모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냥 남아있다란 말 쓰는겨. 뭐 0을 곱해서 한다라고 하진 않고. 요거 기억하시고 요걸 바탕으로 다음 얘기를 할 거고요.